안녕하세요. 곱별이 농원의 조봉춘입니다. 오늘은 오이밭을 하는데요. 친환경으로 키우는 오이예요. 심은 지 한 열흘 정도 됐고요. 뿌리를 이제 내리기 시작했어. 오늘 이제 오이 가지고서 어떤 걸 얘기를 하고 싶냐면 비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옛날에 어렸을 때 이제 가정 시간에 배웠던 몸에 필요한 뭐 영양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럼 이제 비료 관련해 가지고 공부를 참 많이 할 수밖에 없어. 근데 대부분이 이제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거 저도 한참 들어봐야 뭐 이게 도대체 뭐 질소가 있네, 인산이 있네, 가리가 있다는데 그거를 어디다 쓰는 거고 그냥 비료만 때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실제로 걔네들 역할들을 알면은 좀 더 사용하는데 쉬워요. 불필요하게 이제 많이 들어갈 필요도 없고, 대부분 비료들을 너무 많이 과용하게 써가지고 염류집적이라는 것도 생기고 그 연작장애도 생기고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예방도 하고, 아무리 텃밭을 가꾸는 분들이라고 해도요, 거름을 잘못 써도 애들이 죽을 수 있고요, 비료를 너무 많이 써도 죽을 수 있어. 뭐 건강하게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화학비료 잔뜩 쳐넣어봐야 그다지 좋을 건 없습니다. 토양에도 안 좋고.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써먹어봐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농약방을 가면은 PK 비료라는 게 나옵니다. 복합 비료라고도 하고, 이제 보통 걔네들인 N은 질소고 T는 인산, K는 칼륨, 별도로 사는 게 보통 칼슘 비료, 칼슘 유황 비료, 그런 것들을 사고 미량 요소를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질소 역할부터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질소, 사람으로 따지면요, 고기입니다. 고기, 단백질, 질소 비료예요. 이게 이제 세 가지인데, 뭐 요소, 그다음에 암모니아태 질소, 질산태 질소, 뭐 세 가지로 있는데 그것까지 알려면은 머리 아플 것 같고, 우선은 질소라는 거는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사람으로 치면은 몸에 근육을 형성하고 있는 게 이제 저희 단백질이잖아요. 그러면 식물 같은 경우는 질소가 이 세포들을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질소는 몸뚱아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렸을 때 이제 몸집 키우려면 뭐해? 고기 많이 먹죠. 등치 키우라고, 몸 키우라고, 키 키우라고. 그렇게 이제 고기를 많이 줘서 보통 이제 그래서 초반에 들어가는 게 311, 질소가 30%, 인산이 10%, 가리가 10%, 뭐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초기 생육 비료라고 하는 게 질소, 인산, 가리 하면은 311. 그 다음에 인산이 피예요, 피. 걔네들 역할은 뭐냐면은 화분화도 해주고 뿌리 발육에도 영향을 주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해줘요. 인산이 참 중요합니다. 인산 되게 중요한 성분이에요. 인산이 적게 들어가도 꽃이 잘 안 피고 뿌리가 별로 없어요. 많아도 염류지적이라는 게 성분입니다. 대부분의 하우스 염류집적의 원인은 인산입니다. 왜 인산이 집적이 되냐? 인산이 상당히 다른 것들이랑 막 잘 붙어. 그냥 이놈이고 저놈이고 다 좋아해. 이 집에서 부르면 저 집 가고 저 집에서 부르면 저 집 가. 막 사람 없이 그냥 여기저기 다 달라붙어가지고 인산이 이동을 못해요. 그래서 인산이라는 비료가 토양에 딱 들어가면 준대에 탁 붙어가지고 움직이질 않아. 그게 인산입니다. 그래서 인산 염류집적이라는 게 자꾸 생기는데, 걔네들을 풀어주려면 어떤 걸 많이 넣어줘야 되냐? 규산이랑 같이 결합을 시켜주면 규산이 인산이랑 붙어있는 애들을 이렇게 떨궈줘. 툭툭툭툭 떨궈줘서 이 인산이 이동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걔네들을 잘 흡수를 하면은 얘네들이 이제 꽃이 잘 펴. 애기들 잘 낳고 임신을 잘 한다는겨. 얘네들이 인산을 잘 먹으면은. 그래서 인산이 맛이 좀 약간 시큼시큼한데, 저기 애기 뵐 때 신 거 먹고 싶잖아. 그거랑 같은 거예요. 애를 낳으려면은 인산을 잘 먹어야 돼. 그 다음에 가리가 실적으로는 들어가서 얘네들 양분에 이렇게 축적이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광합성 작용을 하잖아요. 이파리에 딱 들어가서 다른 양분들을 이동시켜주기 위해서 펌프질을 합니다. 가리라는 성분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가리가 적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양분 이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미량 요소들이 이동이 안 됩니다. 인산도 이동이 안 되고. 그래서 가리가 꼭 들어가야 돼. 열매를 키워줄 때도 가리가 또 역할을 해줍니다. 과가 이렇게 커지게 하려면은 가리 성분이 많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후기비료라는 게 있어. 후기비료라는 거는 과일들을 이제 마지막에 익힐 때 많이 사용하는 비료인데, 가리를 많이 넣기 위해서 113 비율이 질소 10%, 인산 10%, 칼륨 30%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을 키워주는 역할도 해주고. 그러니까 가리의 역할도 중요해요. 안 중요한 게 어딨어. 골고루 다 잘 먹어야지. 기본적으로 이제 항상 인산은 10%가 들어갑니다. 질소와 가리만 왔다 갔다 해요. 30, 30, 30 왔다가. 얘 30, 얘 10, 얘 30, 얘 10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비료 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칼슘은 세포벽을 튼튼하게 해주죠. 우리 어렸을 때 막 칼슘 많이 먹잖아. 몸 튼튼하게 하려고. 일단 칼슘은 물 갖고서 이동을 하는 거니까 물 제대로 안 주면 칼슘이 이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그리고 칼슘이 이동을 하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게 붕소, 미량 요소입니다. 얘네들이 같이 있어야 돼. 그래서 칼슘, 붕소 같이 들어가고, 질소, 인산, 가리, 그 다음에 칼슘, 이렇게 네 가지 성분 4대 원소인데 다량 원소예요. 지금이야 좀 약간 바뀌긴 했어요. 더 추가된 것들도 있는데, 마그네슘하고 황하고. 근데 기본적으로 4대 원소라고 해서 다량 원소가 들어가는데, 요것만 많이 때려 넣으면 농사가 잘 되냐?
절대 아니에요. 절대. 얘네들이 이제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밀양효소라는 게 또 필요해요. 밥만 잘 먹는다고 건강하냐 그러진 않고 이것저것 막 우리 영양제들 먹잖아요. 그게 이제 대부분이 이제 밀양효소들이 만약에 결핍이 돼가지고 병의 원인이 된다라는 요즘 이제 그 얘기도 많고 그래서 그런 걸 챙겨 먹는 건데 좀 밀양효소를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사용을 하려면은 밀양효소는 오이를 가지고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얘네들이 이제 광합성 작용을 해야지 식물은 살아갑니다. 기본적으로. 광합성 작용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바람도 불고 막 이렇게 햇볕도 있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광합성 작용하는데 필요한 거는 그 햇빛과 탄소 그리고 물 얘네들이 필요해요. 걔네들이 이제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이 뿌리 쪽에서 수분을 흡수를 해요. 쭉 빨아 올려 쭉 올려주면은 이 잎사구에서 가리가 펌프질을 해가지고 뿜어 올린다고 그랬죠. 밀양효소들이 이렇게 물하고 같이 따라가서 이렇게 올라와. 잎사구에 뭐가 같이 올라오냐, 제일 중요하네, 질소가 뿌리에서 쭉 따라 올라와요. 그리고 여기 딱 오면은 포도당하고 질소하고 합쳐. 그러면 뭐가 되냐, 아미노산이 됩니다. 그게 유기산이라고도 부르고 이제 단백질이 되는 거지. 실제로 식물이 체세포를 구성할 수 있는 성분들이 그때 이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질소만 쪽 빨아갖고 얘네들이 살아가냐? 절대 아니야. 그러면 거기에 이제 같이 역할을 해주는 애들이 밀양효소, 황도 그 역할을 해줍니다. 요 근래 이제 연구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황이 아주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 그런 거를 이제 효소 반응, 광합성 작용의 역할, 최종점은 아미노산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포도당하고 아미노산하고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러면은 걔네들이 이제 양분 전류 촉진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식물이 아침에 이제 해 뜨고 나서 오후 2시까지 양분들을 열심히 만듭니다. 이제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요. 계속 만드는 건 아니야. 한 2시까지 하면 끝나요. 얘네들도 쉬어야지. 그때 이제 그 만들어 놓은 양분들을 바로 이동을 시키냐? 아닙니다. 언제 움직이냐? 밤에 움직입니다. 밤에 해 떨어지고 나서 1시간 2시간 지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이동을 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택배 보내는 거야. 그 시간에 마켓컬리 알죠? 눈 뜨면 저기 집 앞에 와 있다고. 딱 그겁니다. 양분의 최종적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마켓컬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밀양효소를 이제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잘 써야 돼요. 밀양효소가 조금만 많다, 원래 사용량보다 좀 많다라고 하면은 중금속 오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양 검정을 하면은 토양에 무엇을 검사를 하냐, 밀양효소 양을 검사를 해요. 그게 많으면 중금속 오염이어서 농사 못 짓게 합니다. 특히 친환경은 더 안 돼요. 할 수가 없어. 아예 인증을 안 내줍니다. 대부분은 이제 그래서 맥시멈을 넣어주는 게 아니고요. 원래 필요한 양의 한 50%에서 80%, 70%, 그 정도 선에서만 넣어줘도 기존에 했던 농사보다는 훨씬 잘 된다고 그래요. 저도 제가 지금 밀양효소 같은 거를 이렇게 많이 넣어주는 편인데 확실히 더 나아요, 그게. 그리고 이제 걔네들이 이제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은 꼭 필요한 게 또 있습니다. 유기물이 있어요. 요즘 뭐 사람들이 휴믹산이라고 해서 막 되게 비싸. 1kg에 보통 수입되는 가격이 3만원, 4만원입니다. 1kg에. 그 영양제라고 해서 그거 조금 집어넣고서 막 몇만 원씩 팔고 10만 원씩 파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휴믹산이나 뭐 펄빅산 그런 것들이 뭐냐, 그 거름 유기물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유기물이 실제로 걔네들이 분해가 되면서 질소인산가리와 밀양효소들이 비가 오거나 물을 많이 줬을 때 떠내려가는 거를 붙잡고 있어요. 이렇게 꽉 잡고 있어. 거기에 딱 붙어 있는 거야, 그 유기물들이. 그래서 그 얘네들이 식물들이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을 주는 게 유기물이라는 거. 그래서 볏짚을 넣어주고 거름을 넣어주는 겁니다. 근데 볏짚 넣어주기 힘들고 거름 넣어주기 힘들다고 지금 뭐하냐?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그런 휴믹산 펄빅산 막 때리는데 결국에 걔도 거름이야. 비료들이 붙어있을 시간을 주는 애들 뿐이에요. 차라리 그냥 거름 많이 넣어주는 게 나아. 그렇다고 너무 많이 넣어주면 안 돼요. 그 토양 버립니다. 산성화되고 그 유기산 같은 게 이제 막 분해되면서 산성화가 많이 돼. 심할 때는 제가 처음에 땅을 샀는데 저희 땅이 pH가 4야. pH 4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은 식초입니다. 식초. 땅이 아니야. 식물이 안 되는 거예요. 2년 동안 배렸습니다. 개고생했어 나 아주. 적정량을 넣어주는 건 참 중요하다는 거, 그것도 좀 잘 기억을 하시고요. 뒤에 이제 나오잖아.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참고를 하시고, 흙 떠다가 기술센터 가면은 땅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딱 나옵니다. 그거 한 달에 한 번 갖다 준다고 해서 돈 더 받는 거 아니야. 돈 안 받아. 공짜요. 우리 얼마나 좋아. 공짜인데 그거 가가지고 좀 하지. 그런 거 해가지고 이 토양 관리 좀 잘 하셔가지고 내가 키우는 식물들이 어떻게 하면 잘 클 건지 고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이제 막 지금 한창 이것저것 많이 심으시죠? 심으려고 또 준비를 하시고, 날 따뜻해졌으니까 그런 거 이제 준비 잘 하셨다가 하시면은 아주 재밌을 겁니다. 또 다음에 한 주 또 잘 지내시고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